합격의 그날까지 강계빈입니다. 이제 보험계약법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우선은 보험계약법을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만큼 오리엔테이션,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이 뭐고, 보험계약법은 또 어떤 과목이고, 또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해사정사 시험을 많이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또 먼저 해보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이니만큼 손해사정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다른 과목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거기서 이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이 되죠. 1차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법, 우리 지금 하는 요 과목이죠. 그리고 업법, 그 다음에 손해사정이론, 요렇게 해서 세 과목이 구성이 되고, 요게 1교시에 이제 시험을 보고, 요게 2교시, 요렇게 시험을 이제 아마 볼 거예요. 그리고 2차 과목으로 오게 되면은 총 4과목이 있어요. 의학이론, 그 다음에 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근재보험, 그 다음에 제3보험, 마지막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 1차 과목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반면에 2차 과목은 주관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 요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략한 약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요렇게. 그리고 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어디로 가겠죠? 1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티켓을 얼마큼? 2번.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2차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 근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랑 계약법 여기 국한해가지고 제가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공부하는 거냐? 상법 제4편, 요게 보험편이에요.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은 5편이 있는데 얘가 해상이거든요. 간혹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요 상법 제4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첫 번째, 통칙이 있고요. 두 번째, 손해보험. 그리고 세 번째, 인보험.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시험 범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요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인보험인데 마찬가지예요. 손해보험도 통칙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손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6가지가 있어요. 요 6가지가 화재보험,
그 다음에 운송보험, 해상보험, 그 다음에 책임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보증보험. 이렇게 6가지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인보험으로 넘어오면 마찬가지예요. 통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병.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이제 계약법 하면 어려워들 해요. 어려워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꼭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대로만 준비해 놓으시면은 점수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계약법 관련해서는 물론 다른 과목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물론 이제 제 과목이라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계약법을 조금 더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아까 우리 2차 시험 과목 있죠? 요거에 또 근간이 됩니다. 제가 여기 쭉 적어 놨잖아요. 요거 중에서 자, 손해보험 중에서 어떤 거? 책임보험 있죠? 여기 걸려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있죠? 여기 걸려 있죠? 그리고 요 인보험 있죠? 특히나 손해 질병 쪽 있죠? 여기는 제3보험에 딱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2차 시험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당연히 통칙들은 요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우리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만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손해사정사로서 활동을 하실 건데 활동하심에 있어서도 이 보험계약법은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손해사정 업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이 녹여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결재권자가 너무 좋아하겠죠. 반대로 우리 이제 필드에 나와가지고 독립사정사로 활동을 할 때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녹여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해서 손해사정서를 넣게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요거는 우리 이제 독립손해사정사에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요거는 지급을 해줘야겠다. 요렇게 이제 업무가 풀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잘 준비해두면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약법의 중요한 점 요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거 공부하는 방법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요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험계약법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관식 시험이 아니죠.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얘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답게 준비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거꾸로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2차 시험을 객관식 시험처럼 준비를 하시고 1차 시험을 주관식 시험처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 시간은 굉장히 많이 이제 할애가 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답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첫 번째 우선은 준비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요거 시험 끝나고 요 시간 끝나고 나서 OT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 두시고 어디 요 앞에 나가가지고 문구점 가셔서 조그만한 요런 수첩을 하나 살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보통 꼬마 노트 이렇게 많이 표현을 그려요.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지 선배들한테 뭐 이런 거 좀 들어보면은 아마 꼬마 노트 얘기 많이 할 거다 이런 말씀 하실 건데 요 조그마한 수첩 요걸 하나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한 키워드 같은 거 하면서 암기장을 만들 거거든요. 요거 필수. 그 다음은 어디? 보험 개발원을 들어갈 거예요. 보험 개발원 들어가셔가지고 기출문제 요거를 쫙 출력을 하실 거예요. 요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실제로 저도 1차 공부를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제 보통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경력이 있으면은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거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가지고 1차 시험 봤어요.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쭉 이제 카피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기출문제는 최소 5개년 만약에 선생님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볼래요 라고 하시면은 14년도 이후 13년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체, 재물, 차량 요렇게 전환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출제 경향도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 5개년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4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출력하셔가지고 재본사 가면은 요거 이제 링제본 하는 거 있죠? 요거 해봐야 한 3,000원 정도 하면은 링제본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링제본하고 요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내가 완전히 씹어먹겠다 할 정도로 기출문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준비물은 요 꼬마 노트 하나랑 기출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링제본 한다. 요 정도까지만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객관식 시험, 특히 보험계약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제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시잖아요. 저랑 요거 하나만 더 약속을 해주세요. 예습이냐? 복습이냐? 공부하실 때 저도 물론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해봤지만 지금도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엄청난 딜레마 아닌가요?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할 때까지 이게 정말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험만큼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습보다는 복습. 오히려 조금 더 제가 과장되게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습하고 오지 마세요. 책 읽고 오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게 더 효과가 더 커요. 오히려 복습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보험계약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법 조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면 손해가정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해석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예습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특정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팅팅팅팅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습보다는 복습이다. 그래서 복습.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 많이 암기하고 많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엄청나게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또 되는 건데 이해냐 암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과목에서만큼은 저는 이해보단 암기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너무 이거 이제 휩싸이지 마세요. 상법 제 651조.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고지의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이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고의권은 이제 중대한 과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보험자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나요? 그쵸? 이거 처음 보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거 이해시키는 게 저기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맞긴 하는데 자, 요런 내용은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 사인과 사인들이 자꾸 이거 분쟁이 있으니까 우리 요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어떻게 약속을 한 거죠. 그걸 정해놓은 게 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사회적인 약속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자, 이걸 어떻게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이제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가? 보험자가. 이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적용을 하면서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지 이 부분이 깨달음이 오겠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면은 암기가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사회적인 약속이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한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죠? 객관식 시험은 뭐답게? 객관식 시험답게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잠깐 집중하시고 이제 들어갈게요. 객관식 시험답게 준비하는 건데 이건 실제로 제가 수험생활 때 공부를 했던 거고 이건 예전에 제가 이제 요 손해사정사 시험 말고도 뭐 수능 시험도 있죠. 그리고 이후에 뭐 이제 다른 여타 이제 뭐 자격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에 이 방법을 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다 통용되는 방법. 저 입장에서는 특히나 제가 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 자랑 아닙니다. 조금 자랑 좀 할게요. 제가 1차 시험 봤다 했잖아요.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제가 계약법, 업법,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 요거를 한 달 정도 좀 안 됐어요. 한 3주 정도 그렇게 바짝 공부했는데 요 방법대로 공부하니까 제가 97점인가? 막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제가 한 3, 4문제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그쵸. 원성이 이제 자자한데 자, 자랑 조금 한 달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요 정도. 제 IQ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요 정도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하실 거고 제가 이제 시험 마지막 이제 우리 강의 마지막 강의 있죠. 마지막 강의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중간중간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 또 약속 하나 할 거예요. 요 보험계약법 시험은 몇 점 맞아야 된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80점만 맞고 합격하는 거예요. 저처럼 96점 맞고 7점 맞고 이러면은 안 돼요. 왜냐? 그 시간에 어떤 거? 2차 공부해야죠. 1차는 어떤 거? 2차로 가는 티켓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거는 효율성 있게 빠르게 치고 들어간다. 요거 목적 잡고 자, 전 항상 효율성을 중요하거든요. 중시하는데 자, 효율성 있게 공부한다.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기본서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본서. 두 번째, 아까 제 준비물 뭐죠? 꼬마 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먼저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거예요. 처음에는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복습도 해가면서 기본서를 회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최소 1에서 3회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때는 암기하실 거 없어요. 뭐 하나 꽂히시면 안 돼요. 자, 요때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그때 우리 강기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는 거를 리마인드 해가면서 요 회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갈 거예요. 이해가 더 편하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를 찍는 거를 찍고 돌아오고 다시 첫 페이지 돌아오는 거 있죠. 요걸 1회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목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찍고 다시 목차로 돌아오는 요 한 주기를 우리가 회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끝 페이지까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수학에 정석하면 항상 모든 우리 친구들이 집합은 다 박사잖아요. 그렇죠. 저 공감하시죠? 왜 집합이 어렵고 집합은 왜 쉽고 삼각함수가 왜 어려울까요? 삼각함수는 제일 뒤에 있어요. 집합은 제일 앞에 있어요. 거꾸로 되고 하면 오히려 삼각함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맨날 보는 거예요. 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뭐 선생님들께서 거꾸로 공부를 한번 해봐라. 뒤부터 이렇게 돌아와 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게 그런 이유인데, 자, 기본서는 어떻게? 회독. 그래서 가볍게 읽는다. 자, 요 회독이 끝나면은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요. 기출문제 분석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자, 요 교재가 있겠죠? 그리고 기출문제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고지 의무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고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이렇게. 참고로 우리는 사지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기본서에 고지 의무 파트로 가요. 그래서 고지 의무가 나왔으면 동글뱅이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문에 대해서도 동글뱅이, 동글뱅이, 동글뱅이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요 지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셨죠? 틀린 지문도 다 같이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동글뱅이가 엄청 많은 게 있고 동글뱅이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객관식 시험은 동글뱅이가 많은 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당연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눈으로 한 번씩 쭉쭉 풀어보는 거죠. 그죠? 눈으로 한번 슬쩍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요것도 정리하고 요거까지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반은 끝났어요. 요게 다 됐다. 기본서에 다 옮겨 적었다. 라고 하면 어디로 간다? 다시 기출문제로 가는데 조금 더 심화된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떤 분석? 그 다음에는 유형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가령 고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온다. 혹은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더 나중에 배울 건데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기역, 니은, 뭐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묻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기출문제 분석이 끝난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장담하는데 따로 뭐 암기장까지 안 가고 꼬마 노트까지 안 가고 80점 나옵니다. 80점 확실하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디테일하게 꼬마 노트까지 정리를 하면은 완벽한 80에서 85점.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가면은 90점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90점 이상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80에서 85점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차로 넘어가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끝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나서부터는 기본서가 어떻게 엄청 빨리 읽힐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회독을 굉장히 늘려가는 거죠. 요 꼬마 노트도 하면서 요 기본서는 어떻게 습관처럼 계속 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과외 알바를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 있죠, 학원. 입시 학원에서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좀 얘기했던 게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200개씩 외웠어. 학생들이 되게 막 뻥 아니냐, 뭐 거짓말 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200개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190개는 제가 아는 거예요. 10개 정도가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수준이 맞는 교재를 사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뭐 이제
10개를 외우는데 10개 중에서 7개를 몰라요, 제가. 그러면 그 영어 단어는 100날 외워봐야 잘 게 되질 않아요. 아는 거는 반복, 모르는 거는 예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교재, 회독하는 거 있죠? 요 정도 기출 분석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회독은 요 책 한 권 끝까지 회독이 처음에 1회독할 때 며칠 걸릴 거예요. 아무리 제가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 며칠 걸릴 거거든요. 근데 회독이 반복되고 기출 분석 끝난 다음에 다시 회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회독이 아마 제가 봤을 땐 한 5시간, 6시간이면 1회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되면서 조금 늘어나고 시험 시간 전까지 가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20분이면 회독 끝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진짜 아닙니다. 왜냐? 책을 딱 피는 순간 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몰랐던 개념 정도만 보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갈 때는 딱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 당연히 기출문제집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몰랐던 개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거를 또 하나의 우리 커닝 페이퍼처럼 이제 우리 암기창처럼 우리 서브노트처럼 만들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서 아 내가 이 개념 몰랐구나 요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암기장 우리 꼬마 노트 정리하잖아요. 그거 딱 2개만 들고 가게끔 이제 1차 시험 가면은 그 딱 이제 풍경이 있어요. 막 이렇게 책 막 교재 막 들고 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못 붙어요. 근데 가볍게 요런 종이 이렇게 몇 장만 딱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혼자서 리마인드 해가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후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방향,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면 지금은 지양,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 시험, 요거 통과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자, 1차 시험에 맞는 학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은 첫 번째, 저희 무슨 시험이에요? 손해사정사 시험이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손해사정사 시험처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호사 시험의 그 수준처럼 깊게 공부하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손해사정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1차는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자, 요 마인드를 꼭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깊은 학습은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 법 과목이다 보니까 이 법을 해석해가지고 나온 판결례가 있어요. 우리 판례라고 많이 표현하죠? 지엽적인 판례 또한 학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귀퉁이에 있는 진짜 이거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옛날 판례 이런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걸 막 찾고 계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판례가 아니고 그럼 어떤 거 봐야 돼요? 판례 중요하죠? 어떤 거 봐야 되냐? 우리 교재에 수록된 판례 정도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최신 판례라든지 이 정도 꼭 알아야 된다. 이슈가 되는 실무에서 이슈가 되는 판례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따로 1시간 빼가지고 강의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실제로 요렇게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있지만 필드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필드에 있는 최신 정보를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가져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상대평가라 보고 항상 우리는 상대평가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거 절대평가잖아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항상 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봐야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판례, 너무 깊은 학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이론이나 썰 있죠? 뭐 어떤 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파고드시면 안 돼요. 제가 가볍게 읽고 넘어가라고 하는 건 진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논문 찾아보고 인터넷 서치하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만 이제 잘 지켜주시면은 보험계약법은 아마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다른 과목은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면은 이제 충분히 합격점이 나오실 건데, 특히 제 과목 보험계약법만큼은 요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고 제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하나 장담 드릴게요. 요거 딱 이제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안정적인 합격점 나오게끔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동행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본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